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외국인이 쓸어 담은 2주씩 바닥에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인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성장을 시작했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볼 거고, 그에 따라서 함께 수혜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주식인데요. 보통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다는 얘기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인증한 기업들이 주가가 주로 상승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함께 성장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영상에서 공개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집들도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죠. 94,000명에서 5,000명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해온 AI 로봇 자료집도 꾸준히 내어드렸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 다음 후속 자료집도 또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잘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집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료니까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께서 받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고 자료집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크게 발생했던 이슈는 이 이슈입니다. 2025년까지 원전이 4배 확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최근이죠. 5월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용량을 2050년도까지 4배 늘리기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선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규제를 풀겠죠. 당연히. 연방정부 내 원전 건립 추진, 요게 뭐냐면 보통 원전 부지를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이 자리에 이 원전을 짓는 게 맞느냐는 거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연방정부 토지 내에 원전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일단 원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건립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더 많이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겠죠.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연료도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정말 실질적인 개혁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다양한 규제 내역이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런 정책들 중에서 한국에 어울리는 정책들은 쏙쏙 뽑아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의 정책도 좀씩 변해갈 만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항상 영향을 끼치니까요. 신규 원 발전소 허가 결정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하죠. 단축하고 세계의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도 내년 7월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서 50년 만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죠? 원자를 확대한다는 정말 직접적인 뉴스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원전이 왜 확대할 수 있을지 정책이 나온 부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내놓은 배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항상 대통령이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이든 정권에 있었던 친환경 정책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2030년도까지 어쩌고저쩌고 2040년도 50년도까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바로 정책 바로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단축되고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항상 그 배경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즉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을 만한 사건인가 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확대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세계 1위 원유 생산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가장 많은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전을 4배 확대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는 얼어붙은 미국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과도하게 지었다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좀 확대하고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말했던 제조업 살리기를 위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인프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AI 시대에 들어섰고요.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근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시작해서 로봇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AI 로봇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게 이번 연도부터 투입이 시작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단시간 안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면은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개혁이 빨라지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은 로봇이 대비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가격이에요. 아무리 로봇이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고 해도 이 비용이 전기세가 너무 비싸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렴하게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생산 체계가 중요한 것인데 이 전기값이 비싸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진짜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가로 변동되지 않은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정적으로예요. 화력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환경 규제 들어오면은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전은 아니죠. 이미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50년 만에 뒤집지 않았습니까? 원전 허용한다.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원전이라서 원전을 안정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원전을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안정적인 공급이 돼야지 제조업 기업들이 너무 좋아할 건데요. 특히나 로봇 자동화가 되면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기가 끊기면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 반도체 공장 하나가 잠깐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반도체 기업들 정말 그 10분 안에 수백억의 손해를 봅니다. 이제 과거에 잠깐 정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계산치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손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전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화력 발전소는 줄이고 친환경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전기를 하지만 역시나 안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죠. 24시간 돌아가지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공급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기 가격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막기 위해서 더욱더 원전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아직 이 원유 최대 생산 국가가 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생산량, 중동의 생산량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생산량을 절대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유도하고 설득하고 함께
이 협상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맘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니까 그나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유가를 좀 낮게 유지하고 있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 유지하는 것도요. 전쟁 하나 까딱해서 중동에 전쟁 터지면 원유 가격 상승하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과거에 이런 원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이 제조업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서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런 이 변수로부터 오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부터 오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과거에 이미 우리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3년도, 1979년도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폭등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 위기까지 빠졌었습니다. 경기 침체, 대침체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특히나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원전 4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국가의 존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짓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자재를 많이 공급합니다. 이제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 주거든요. 워낙에 한국이 전기세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렴하게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서 원전수, 특히나 미국 기업이 원전 수주가 나와도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부품 수주랍니다. 예를 들어서 2조, 3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주 규모가 지금 현재 수십조 규모의 지금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면 두산 에어빌리티의 중장기적인 먹거리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라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SMR 모듈 생산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미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원전은 대부분 대형 원전이라기보다는 소형 원전들이에요. 소형 원전들의 생산 능력을 2.5배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2.5배 늘렸을까요? 아니죠. 기업들은 호구가 아니에요. 수주가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하고 공장을 돌려요. 괜히 조금 여유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수주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늘리거든요. 지금의 생산 능력을 2배 늘렸다, 2.5배 늘린다는 얘기는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 고객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창원 공장에서 이 SMR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폭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이게 상승이요. 이제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우리가 잠깐 올라가다가 좀 쉬어주는 타이밍에는 오히려 매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산의 에너빌리티도 좋겠지만 후속에서 따라갈 종목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에도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그 이외 지역에도 판매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의 부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변압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몇 없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도 지금 이제 필요하다면 수출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열려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은요 무역 전쟁이 사실 지속 중이에요. 협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이 중국 제조업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는데요. 첨단 기술 자립하고 중국 제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중점 지원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을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제조업 전략을 통해서 미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자립하고요. 이 로봇들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강화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수출 주도 성장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내수 위주가 아니라 수출 주도를 또 이어간다? 그러면 미국하고 경쟁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경쟁이 지속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인프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중국으로 가는 원유 수출길 막기입니다. 뭐 다 읽어보시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으로 가는 원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란하고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국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명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원유 수출길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러시아 압박을 시작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특히나 유럽 협상 때문도 있겠지만 중국으로 하는 원유를 지금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죠. 갑자기 뭐 러시아하고 친한 척하더니 이제 와서는 푸틴이 완전 미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정말 이제 그 사실상 정책만 보면은 미친 사람 같지만 그걸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보면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수출길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표한 이 기사 보셨죠? 중국 세계 최대 원전국으로 부상. 2025년 추가 건설 본격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를 위해서 2025년부터 해안 지역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102개의 원자로를 운영 건설 중이며 2030년도까지 설비 용량을 1억 지금 이제 5천만 킬로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내륙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안전상 이유로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직 관료들은 후베이성, 허난성 등 중부지방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원전 최대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도 수출길 많이 나올 수 있고 만들면 다 나가요. 이제 미국의 수출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력만 관련된 기업들이 더 잘 갈 거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만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모자란데 해외에서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력망이 확대될 것이다. 그들 중에서 변압기가 중요하다. 주요 제품인 변압기를 현재 생산을 잘 하고 있는 산일전기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해당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북미 지역에 좀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효성중공업 부분 그리고 이 북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좀 중국의 수출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국내라든가 이제 미국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산일전기 정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잘 매집하는 건 산일전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많이 매집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집 최근에 200만 주 가량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종목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해당 종목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 주에서 200만 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매집 강하게 들어왔죠,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신고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상승할 수 있으니까 추가 기대감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당 종목 말씀 좀 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AI 로봇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마련해왔고 다음 또 자료집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료집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자료집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100% 무료 어플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4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배 급등 자료집이라 거래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런 자료집들 정리해서 꾸준히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단기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예쁜 종목들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률은 욕심부리지 않으면 한 8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장시작 전에 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정리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 마감 뒤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를 정리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보셔도 이거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매일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셔도 알아갈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포인트 무료고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입니다. 이재진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장전시황 그 다양한 추천 종목들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자료집하고 매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매일 추천주 드리고요. 자료집 공직을 네 번째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률 같은 경우에도 단기 추천주도 나쁘지 않은 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에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싹 정리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해 있는지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매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관련 종목도 정리해드렸죠.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아주 충실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이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보고 확인해서 여러분들 하트 버튼까지 눌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